다음 여신에 관한 용어 중 틀린 용어 정리 같은 건 정리해봐야 되겠죠?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호보험을 할인 매입한 여신 거래를 우리가 할인이니까 뭐긴 용 대출이 아니라 할인 대출이라고 합니다. 할인 대출. 하여튼 시험 문제가 그렇죠? 정서 대출이 있고요. 증서를 받고 대출해 주는 거. 찾을 때 금전선비채 약정서 받고 해주는 거. 당좌 대출. 어음수표 말하겠죠? 거래처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어음수표를 일정한 양도까지 은행이 지급하는 여신거래 말하고요. 신탁대출이 있고요. 신탁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출과 카드론. 회원사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 현금 일정 기간 동안 대출해 주는 것을 카드론이라고 하고요. 자, 2번. 다음 은행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신이 아닌 경우 있습니다. 자, 5번. 연체 여신 보유자 또는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는 여신하고 금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쪽하고는. 1번, 2번, 3번, 4번은 동일한 개인 법인 및 그 개인 법인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용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은행이 자기 자본의 25% 초과하여 신용 공유하는 것은 은행에서 금지하고 있고요.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죠, 대출을. 신용 공유가 대출해 주는 거죠. 정부에서 신용 공유 문제 한번 나왔을 거예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 공유도 금지하고 있고요. 3번.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 공유가 그 은행의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한 거액 신용 공유인 경우에 그 총 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 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은행 텔레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문이 3줄 이상이 되는 것은 정답인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험장에서 지문이 너무 길다고 일단 읽지 말아봐요. 읽지 말고 다른 쪽에 가서 찾기 바랍니다. 5번 정답을 했고요. 3번 다음 중 채무 관계는 속하지 않다. 채무. 빚쟁이가 아닌 사람 찾는 거죠. 차주를 빚쟁이입니다. 차주는 빚쟁이고요. 보증인 빚쟁이죠. 나중에 원주가 못 갚으면 담보 제공자, 채무 인수인. 은행은 채권자에 속하죠. 은행은 채권자. 자, 4번 다음 중 자연인과의 의심거래입니다. 자연인 계속해서 나오네. 자연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여신거래는 할 수 없고요. 예금거래는 할 수 있는데 여신거래는 안 됩니다. 여신거래는 돈 빌려주는 거죠. 여신거래가 일종의.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이 대리하거나 동의할 수 있으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의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 동의나 대리인에 의해서 거래해야 됩니다. 4번 해외 교포의 경우 대리인이나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해외 교포의 경우도 대리인이나 대출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대리인은 법정 상속의 경우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 5번입니다. 미성년자네요. 또 미성년자와 이해상반행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4번 보면 혼인한 미성년자가 친권자와 공동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해상반행에 속하지 않습니다. 혼인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인데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를 의제하죠. 이게 성년 의제라고 해요. 성년자가 되는 겁니다. 친권자의 채무를 미성년자가 인수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이죠.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부모님 채무를 인수한다는 게 말이 되니? 능력이 없는데 이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신 상담 시 모든 여신 거래처에 대해서는 부채 현황표를 신고하여 차주의 전반적인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 여신 취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다음 중 부채 현황표 신고를 상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됐으니까 3번인데요. 건당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하의 기업 여신의 경우가 아니라 기업은 100만 원이면 적잖아요. 기업이 아니라 뭐겠니? 가게 여신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가게로 바꿔주고요. 잘못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7번 여신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신 기간 월 또는 연 단위 정한 때는 여신 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여신 취급 해당일인데요. 단 기간 만료 월에 해당 일자가 없을 경우 그 월에 말일로 한다고 했죠. 2월달 예를 들어봤고요. 2번에 여신 기간 일 단위로 정한 때는 여신 취급된 기간에 그 일수가 만료되는 날에 자 다음 날짜 여신 기간은 돈을 대출해 준 거잖아요. 은행에서 빨리 받으려고 하겠니? 늦게 받으려고 하겠니? 빨리.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겠죠? 만기되는 날 하고요. 예금 지급은 언제 하고? 그 뒷날. 그렇지. 뒷날 다음 날로 하고요. 좀 차이가 있어요. 처입불산이 말일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5번에 한도 거래 지급 보증 기간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하면 당초 약정 기간을 포함해서 최장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나 봐요. 신용 여신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그 뒤에 해설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내용이.
신용 여신이란 담보가 없거나 담보 물건별 유효 담보 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하는 여신으로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채무자 자신의 신용에서 취급하는 여신을 우리가 신용 여신이란다. 본인의 능력 한도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신용 여신이라고요. 자, CSS는 여신 취급 시 신규는 행동평점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뒤로 바뀌어졌나 봐. 신규는 ASS에 적어보세요. CSS는 여신 취급 시 신규에다 밑줄 치고 ASS라고 적으세요. ASS가 되고, 네, 외워야 되겠어요. 신규는 ASS가 되고, 그 다음에 행동평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동평점 시스템이 아니라 기간 연장 시스템이에요.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BSS를 쓴다 봐. BSS. 자, 이거 아이디로 적어주겠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로 적어줍니다. 그럼 이런 이메일 적어서 적으면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면접장에서. 배지은 씨, BSS가 이메일 주소인데 특이하네요. BSS가 뭐죠? 기간 연장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그럼 합격이야. 면접장에서 여러분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약간의 우호적인 질문이었다. 내가 아는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합격이야. 내가 모르는 질문 들어오면 떨어졌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하게끔 해줘야 돼? 항상 질문할 거리를 유도해줘야 돼. 그럼 다 이쁜데 BSS, 그 다음에 ASS. 근데 ASS 해갖고 몰라버려. 그럼 안 되겠지? 이 좋은 이메일 같아요. CSS, ASS, BSS 이런 것들은 누가? 은행 직원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처음 들어요. 그렇지. ASS라고 하는 일반인들 뭐라 했어? ARS인 줄 알겠지? 아니면 ARS라든가. 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만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니까 한번 이메일 주소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메일 주소 여러분 쉽잖아. 그죠? 뭐냐 여러분? ETF 지실. 근데 안 보내냐? 보낼 때 됐죠? 뭘 보낼 때 됐어? 자소서. 보낼 때 됐잖아. 그 다음에 9번 부동산 담보 취득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됐습니다. 이 부동산 담보 취득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갑구와 을구가 나오더라. 갑구, 을구. 이렇게 표제였는데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갑질한다 들어봤니? 네. 누가 더 높은 사람이야? 갑.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질하겠지? 네. 빌려준 사람보다. 그래서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타난다. 이것만 기억해. 소유권. 누구의 건물인지에 대해서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 갑구. 부동산의 장부를 보는데 부동산 쪽에서 공부라고 그러는데 공부상 갑구와 을구로 나타나는데 갑구에서 뭐가 있다? 소유권. 을구는 기타 소유권 유예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놔. 부동산 담보 취득과 관련돼서 밑에다가 갑구가 뭐라 적어놔? 을구 적어놓고 갑구에서 뭐가 나타나? 소유권 나타나고 소유권 유예 권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타나? 을구.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 갑구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주거용 건물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2번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도 현장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러면 사실상 가보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그게 뭐가 되겠니? 주거용으로 되겠죠? 현재 사용하는 걸로 합니다. 주된 용도, 현재 사용하는 거. 그래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주거용. 쌤이 학원을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면 뭐가 되겠어? 주거. 저쪽은 주거용이지? 자, 3번. 건물은 소유권 지연 등기가 되어 있으나 지적 정리, 미필 등의 사유,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의 경우는 건물만을 담보 취득할 수가 있고요. 상가 건물 현장 요소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유무를 확인하고요. 아무튼 좀 어려운데요. 이런 내용들은 공인중개사 쪽에서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뭐가 나타난다? 소유권. 시험에. 다음 출납계산입니다. 출납계산 맞니? 네. 출납계산은 3-5라고 썼습니다. 3-5. 다섯 문제 출제한다는 거죠? 자, 현금의 과부조식 처리도 이것도 시험에 하나씩 나오는데, 자, 현금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은행에서 현금이 처음에는 뭐 하겠니? 남겠니? 부족하겠니? 부족해요. 나중에 남아. 그 기간 동안 버텨야 돼.
돈이 왠지 부족해. 날마다 아침에 시제금 받아서 하루 일하고 정산해 보니까 돈이 부족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채워야지. 괜히 울면서 옆에 사람한테 말을 들어서 도와주도 안 해. 그냥 모른 척 채워 넣어. 그래야 퇴근 빨리 하지. 아, 여기 있구나. 자, 현금이 나왔을 때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당일내 정당 고객에 지급하면 되겠죠. 입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르겠으면 뭘 한다? 가수금 밑줄 칩니다. 현금이 남았는데 어디서 남았는지 모르겠어. 원인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어. 그럼 뭘로 남겨놓는다? 가수금 항목으로 남겨놓는다. 가수금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수금 처리 후 3개월 동안이 경과에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않을 때는 3개월 경과 후 해당 월 말일에 전산으로 자동 입금 처리합니다. 이게 아까 잡입 처리한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2, 5 뭐 이게 있었잖아. 네. 이게 그걸로 처리해야 돼. 현금 남을 때. 이익금 처리 원인 규명되면 뭘로 처리하고요? 손실금으로 다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부족할 때가 문제야. 실제로 부족했을 때 많이 부족할 거야. 여러분들 처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첫달 공급 가져가려면 왜? 안 부족할 것 같아? 부족해요. 정신 없거든. 처음에 업무 배우면서 돈이 막 부족해. 이 별교상부 애들이 와야지 그 이야기 해주는데 이따 보면 이야기 해줄게. 그 선배 하나 가갖고 둘이 갖고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같은 회사에 금융권에 여학생은 항상 돈이 부족해. 친구야 친구. 같은 동네 살아. 여학생은 항상 남학생 돈이 뭐하고? 남고. 그래갖고 돈 맨날 집어넣었대. 물어넣었는데 지금 뭐한 줄 아니? 돈이 뭐하고 있어 지금? 남아. 둘 다 남은데 돈이. 알 수가 없대. 왜 남은지. 남으면 어떻게 해요? 방금 있잖아. 남았을 때. 가수금. 가수금 처리한다고. 부족할 때는 원인을 찾아서 정당 업무 처리랑 똑같죠. 정당하게 업무 처리해야 되는데 원인 찾아 부족하면. 두 번째, 당일 중 찾는 이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지급증. 이미 지급한 걸 처리해놓다 이거야. 이제 가니?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그 원인을 조사.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밑줄잖아요. 이미 자 돈이 부족하면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급해야 되니까 뭘로 처리해놓고 가지급금. 가짜로 지급한 걸 처리해놓고 나 이거 원인을 판명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 처리 후 1개월이 경과해도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취급자가 즉시 변상 조치한다 이거. 이해가지? 네. 직원이 책임진다 이거 취급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특히 돈 뭉치러 갖고 할 때 요즘 개수겠다 하지만 예전에는 100장이잖아 묶어져 있는 게 몇 장씩 갖고 99장 묶어져 있으니까 띠둘러 있잖아요. 당연히 100만 원짜리 넣어놨다가 부족하고. 지금은 더 조심해야 되죠. 왜? 5만 원권 있잖아. 5만 원권. 5만 원권 그 비타박스에 얼마가 들어가 이렇게 하나에 7천만 원. 우와. 아니 5만 원 10병짜리 있잖아. 진짜 넣어봤잖아. 그 다음에 거액 보자. 4번 거액의 현금이 없었을 경우 취급자가 경위서를 붙여 감사 관련 부서를 경하여 상근감사위원 앞으로 보고하게 되면 처리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잘리겠지? 잘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리해야 돼. 일단 한 두세 달은 부족할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수표 수납시 이상입니다. 다음 중 수표 수납시 이상에 하지 않는 이 수표 어떻게 하냐? 기명날이나 성명해야 되겠고요. 첫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금액. 수표의 금액이 문자와 숫자로 기재돼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의 수표의 금액을 본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200만 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느냐? 뭘로 인정하냐 이거야. 뭘로 인정할까? 이걸 그렇지 문자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수표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게 기재한 경우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는 적은 금액을 수표의 금액으로 보고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는 정확한 금액을 고객이 확인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액을 정정한 경우 그 정정인은 발행인의 날인된 일남과 일치시켜야 되겠습니다. 기명식 수표 있고요. 지신의 기명날이 있어야 되겠고요. 수표지 소지인과 수표 소지인과 지신이 상이한 경우는 비해서 연수 규모로 하기로 하고요. 행선수표, 자정권이 행선수표는 거래처의 경우는 수납할 수가 있고 특정 행선수표는 지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수납한다는데 이 행선수표가 이해가 안 가면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그럼 바로 나와. 수표 한 장짜리 이렇게 딱 보이면서 지금 여기 교재에 그거 빠져있는데 수표 용지를 보면 금방 기억합니다. 이해가니? 네. 봐봐. 이거 도저히 모르겠으면 행선수표. 이 문제 지금 여기 있는 게 200문제거든 다 해서 200문제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까지 하면, 모의고사까지 하면 이 문제가 300문제 구성되어 있어. 이거만 3번 풀면 합격해. 2번에 3번. 그대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급 제시기간 발행일 포함해서 11일이고,
지급제 시기한 경과 6개월이 지난 수표는 소멸시 완성이네. 6개월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소멸시가 6개월이네. 지급제 시기한 경과 후에. 그래서 문제 2번 보니까 수표는 발행인의 기명날이 있어야 되고요. 단 외국인이 발행 수표면 여행자 수표는 서명만은 가능하고요. 수표의 금액이 문자와 숫자로 기재되고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 끊고 숫자로 기재된 금액의 수표의 금액으로 본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로 보냐? 문자라겠지.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 문자. 실제로는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20만 원을 입금시켜줘야 되는데 고객한테 여러분들 잘못해 100만 원 더 얼마 들어가니? 200만 원 들어가죠. 왜냐면 복잡했어요. 부당한 성인데 지금 즉시 다시 회수할 수 있대요. 지금 은행에서 업무처리 바꿔서 즉시 통장에서 바로 빼온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고객한테 알려만 준대. 잘못 입금해서 바로 회수했다고. 예전에 안 그랬어요. 고객이 동의해 줬어야 돼. 그래서 고객이 동의해 주겠냐? 안 해줘. 안 해준다고. 지금 바로 한대.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현금 정사 방법으로 거리가 먼 거 있습니다. 장수와 금액의 확인 및 결석이요. 결석이 뭐야? 묶는 거야. 100장 단위로 묶죠? 100장 단위로고요. 사용권과 손상권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유주화폐와 변조화폐를 섞죠. 이 유주화폐와 변조화폐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5만 원짜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온가 봐요. 그래서 요즘 칼라 복사기가 좋아서 그걸 복사하고 쓴다는데 더 재밌는 것은 진짜 실제 그 화폐를 반을 쪼갠가 봐. 이렇게 반, 이렇게 반을 분리해서 이렇게 뭐래 접어서 이렇게 주면 알겠니 모르겠니? 몰라. 그래서 5만원짜리 2개 쓰면 10만 원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펴봐. 특히 여러분들 창구에서 외화 달러 만질 때 달러 이렇게 들어올 때는 더 조심해서 해야 돼. 유주화폐 많잖아. 그 우리나라 유엔 북한 있잖아. 유주화폐 대명사잖아. 달러 유지 인쇄하려고 난리잖아. 달러 인쇄. 왜? 여러분 해보려고? 유주화폐와 변조화폐의 색출. 전액권과 반액권 및 무효화폐 인정. 자, 판정이 뭐냐면 돈이 찢어진 경우도 있죠. 그래서 찢어졌을 때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인정하는 걸 알고 있니? 또 반 있으면 가서 갖다 주면 인정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반이면 반만 줘야 되겠지? 네. 그렇잖아. 반 찢어가지고 이쪽 가서 돈 달라고 이쪽 가서는 10만 원 되잖아. 5만짜리. 그래서 이게 반액권과 전액권. 국권과 신권화폐에 분리는 하지 않답니다. 현금 정사 방법에서 5번에 국권과 신권은 굳이 분리할 필요 있겠냐 이거? 없나 봐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보면 사용권 정사용은 작은 묶음 소속하고 미 소속을 100장으로 묶고 첫 소속 첫장에는 앞면이 끝장에 뒷면이 보이게 정리한다 봐요. 소속 결승은 띠지 묶은 거 있죠? 그걸로 왼쪽 끝에서 3분의 1 띠지 이렇게 하고요. 큰 묶음이 있고요. 대속. 그다음 손상권 정사용 손상권 덧붙이가 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거 뒷면 백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 봐. 작은 거 그다음에 큰 대목 대속 소속 대속 크게 묶고 적게 묶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은 선생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묶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가서 할 일들이죠. 다음 중 대형 전표가 아닌 것은 자 대형 전표 또 뭘 찾는 거니? 우편한 증서예요. 우편한 증서. 그래서 시험 이제 답이 나오네 대충. 우편한 증서다 무조건 답이네. 응? 생활공과 우리 무조건 답이듯이 우편한 증서. 자, 전표의 작성 원칙이 있고요. 전표의 취소 정정이 있고요. 자, 여기서 취소 정정에서 1번에 발생 영업을 기획한 마감 전에 잘못을 발견 시엔 공용 전표 취소 거리 전당 전표를 작성하는데 적열 안에 붉은 글씨 동그라미 쳐놔봐. 붉은 글씨 동그라미 쳐요. 적색이죠. 검은 글씨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책임자 할인을 날인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전부 붉은 글씨네요. 그러니까 한장 넘겨보죠. 다음 연동거래 기본 원칙은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연동거래 전액 현금거래 처리한다 그러는데요. 전액 대체거래 처리한다. 현금거래가 아니라 대체거래로 처리한다. 연동거래는 연동거래. 그 연동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급의무가 먼저 돼야 된다는데 연동거래 뭔지 모르겠다 나도. 연동거래가 뭐니? 모르겠어. 넘어가자. 실무 나중에 배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문자 주라. 네. 자, 1번 다음 중 출납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 왜 출납 업무가 필요하냐? 출납 업무는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건 네가 봐도 알겠다.
출납 업무 담당자 응대태에도 업무의 신속 정확성을 통해 은행을 판단하는 속도가 되죠. 친절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많이 가죠. 출납 업무는 전반적인 은행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다른 은행 업무와 관련된 법률 문제 연관 말도 안 된다. 출납 업무 법률 문제도 연관되죠. 네. 정당한 절의인에게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면책요건도 있고. 그래서 연관이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 은행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이며 다량의 현금 보유를 지향하고 수시로 현금을 모출납 인도하여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된다. 모출납 자기 본 계좌 위에 있어요. 자기 여러분 참고에 안 돼 있죠? 참고에서 막 1억씩 2억씩 가져올 필요 없다 이거야. 돈 어느 정도 여러분 참여는 바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해서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자금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반 업무의 결항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은행 업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음 수납시 유상, 어음 받을 때 여러분들 주의하자 이거죠. 뭐 해야 되겠니? 어음 여부의 구비요건, 이름이 잘 써져 있는지, 제시 기간이 맞는지, 뒤에 배서가 누가 잘 되어 있는지 따져본다. 여러분들 수표를 받아본 적 있니 혹시? 수표 본 적 있니? 네. 뒤에다 이름 쓰죠? 네. 그걸 뭐라 그래? 배서. 수표 뒷면 이름 쓰잖아요. 누가 좀 제시했다고. 수표를 막 돌렸어. 처음에는 A라는 이름이 써져 있고, A가 또 갖다 주니까 또 누가 써? B. 처음에 B가 들어가고, 또 이 사람 C 줬어. 그럼 C. 최종적으로 D 이렇게. 그럼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걸 배수한다. 네. 뒷면에 씁니다. 뒷면에. 수표. 여러분들 학교에 쓰면서 이거 직접 다 해봐요. 다 해보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선생님도 빠른 것은 인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다 할 수도 없고, 그냥 한번 해봤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풀어봐. 네. 고마워. 대답해줘서. 대답 안 한 친구들은 뭐야? 네. 그래서 어음수납할 때 신용 상태를 알 필요 없습니다. 신용 상태의 불량 여부는 어음수납하고 상관이 없다. 유죄 지표를 발견 시 행동 요령. 유죄 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유죄 지표를 발견했으면 신고해야 되겠지.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 수납 시 또는 화폐 정리 과정 시 유죄 지표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유죄 지표를 송부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은행 앞으로 통보한대. 그러니까 돈은 누가 만드니까? 한국은행에다가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2번 유죄지표의 실물을 금융기관 직원이 강제 회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금융기관이 강제 회수하는 거 아닙니다. 네. 유죄지표를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돼요. 4번 유의변조 화폐를 취급할 때는 지문 채취가 용이하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집게나 장갑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가능한 봉투에 넣어 보관하며 복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유죄지표 한번 발견해서 기념품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손상화폐의 교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자, 여기 있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1,000원짜리 꺼내봐. 그러니까 찢어. 4분의 1을, 4분의 3을. 그럼 가져가면 바꿔준대. 끝났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몇 분의 5? 5분의 2인 경우는 얼마를 교환해주고? 반에. 그러면 2분의 5. 절반이 안 되잖아. 반반 갖고 다니면 해주나? 여기 가서도 2분의 제출하고 5분의 제출, 여기서 2분의 제출하면 어떻게 반이 간대. 전액과 반이 꼭 시험에 나온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분의 5 미만인 경우 뭐 한다고? 무효 처리. 찢을 때 잘 찢어야 되겠다. 이따 집에 가면서 잘 찢어라. 그다음에 4번 훼손 오염 등이 극심한 일반 성상권의 취급 및 보존이 불가능한 은행권은 관할 한국은행 본 지점에서 교환하도록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손해보니까 안 바꿔주겠다 이거죠? 돈 들고 어디로 가라고? 한국은행.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겠냐? 목포 아니면 광주. 네, 그 제일 가깝잖아. 한국은행이 목포하고 광주에 있죠? 자, 화재로 거액이 불탄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증명서들 함께 제출하면 전액 교환할 수 있겠냐 이거? 상적으로 불탔다고? 이거 안 줍니다. 집에 보관해가지고 불나버리는데 이거 한국은행 갖고 가면 주겠어? 5번 1일 마감 처리 절차입니다. 틀린 거 됐습니다. 1번이 틀렸는데요. 1번 정답이야. 어음수표류의 경우에는 처리 전표 앞에 전표 번호수를 정리한다 그랬는데요. 자, 써봐요. 처리 전표 그 앞에가 최종 정리 전표 다음에 한대요. 어음수표류의 경우에는 최종 정리 전표 다음에 전표 번호수로 정리한대요. 이건 업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처리 전표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최종 정리 먼저 한 다음에 전표 번호수로 정리한대. 마감 후 거래 시에는 전표 잔고 통장 증서 등의 일자는 거래 일자로 하고요. 마감 후 거래의 이자 기산일은 마감 후 거래 당일로 하되 기수 및 전표 묶음은 다음 영업일에 포함하고
마감 후 전표는 출납 담당자가 현금 시제와 함께 금고에 보관하고 다음 영업일에 저작자에게 인계합니다. 무인 자동화 기기가 전자금융의 휴일 거래는 다음 영업일에 포함하되 이자 기산일은 거래 발생 당일로 처리해서 하고 있나 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거의 다 살펴봤죠? 상담을 다 살펴봤고요. 자, 다시 여러분들하고 은행텔러 고객 서비스 및 창구 마케팅 찾아봅니다. 저기 있어. 찾아. 아까 하다가 막. 뒤에 바로 있니? 자, 여기 가면요. 자, 거기다 씁니다. 고객 서비스 및 창구 마케팅 때 1-6. 전자금융 및 지로공과금의 3-10. 신용카드의 3-7. 신탁 및 집합투자의 3-5. 방카스랑스의 3-5. 이렇게 해서 이쪽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쪽은 거의 여러분들 만점 맞을 겁니다. 만점 맞는데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쪽은. 자, 고객 서비스 보죠. 자, 우리 벌교상고 친구들. 자, 뒤에 있는 친구가 진도실고 친구인데 진도실고 여러분이 아시는 선생님 계십니다.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2년 선배들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갖고 다니신대. 선생님 믿진 못하겠지만. 누구겠어? 누구? 여기도 알 텐데? 한규석 선생님 몰라? 한규석 선생님? 알아요. 그렇지? 그분이 저 친구의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 가니? 왜? 뭘 몰라? 뭐 한 사람? 기억났어요. 이제 기억났어? 네. 그렇게 썩 좋은 기억은 없지? 그분이 사진 갖고 다닙니다. 2년 전에 너희들 선배들 누군지 알겠지? 최고한 친구들. 그때 이제 벌교상고가 그때 처음으로 금융권 취업을 아주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하고 그 뒤로 한 2년 쉬었다가 좀 다시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때 취업 많이 했어요. 금융권 취업했는데 좀 아쉬웠던 게 금융공격 갈 만한 친구가 있었는데 약간의 마지막에 뭐가 부족하냐면 실력은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다고 봐요. 똑같았는데 하라가 뭐라고 해? 하라가 응, 알았어요. 안 해요. 몰라요. 지금 금융권 다니는데 지금 잘 만족하고 다닙니다.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그 친구는 그때 삼성 화재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면서 서울 지역에서만 모집을 했는데도 합격을 했어요. 서류 전형 갖고 가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왔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서울 지역에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어봤대요. 집이 여기니까 서울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고. 그래서 준비를 못 해갔다는데 답을 그래가지고 최종에서 떨어졌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삼성그룹은 최저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응? 삼성카드. 네. 연기는. 넌 딱 카드 가면 딱 잘할 것 같은데. 삼성카드. 카드 할 때 본인이 적성이다 생각하면 돼. 저 뒤에 나와. 카드 하면서 이거 배웁니다. 창구 마케팅은 누가 잘할 것 같아? 저요. 그렇지. 뺀질거리면 잘할 거 아니야. 죽었지 뭐 고객들. 고객들 줄 서요 그럴 거 아니야. 자 보자. 고객 중심 경제가 가져오는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유연성을 중시하고 감성 중시하고 기능 중심이 아닙니다. 기능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감성 중시래요. 고객의 감성을 건드려서 유대관계를 하는 고객 중심 개방된 시장 이런 게 있고요. 밑에 보니까 있죠? 고객 서비스 패러다임. 이게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시면 돼요. 관계 마케팅. 자, 양보다는 뭐? 질. 국내보다는 세계화. 보호된 시장보다는 개방된 시장. 자사 중심보다는 고객 중심. 시장 점유율보다는 뭐? 고객 만족이 별표쳐야 되겠죠?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만족.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시장. 그다음 기능 중심에서 뭘 바꾸겠다? 감성. 좀 헷갈리니까 감성. 그다음 경직성보다는 뭐? 유연성. 하나 넘겨보죠. 만족 효과라는 게 있는데 만족 거울에 대한 설명. 자, 직원과 고객의 만족도 수준 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신의 직업에 열정을 느끼고 만족한 직원이 근무하는 영업점에서 잘 나타난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한 고객은 더 많은 반복 구매를 하는 등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고요. 직원의 만족과 고객 만족은 서로 상반되겠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겠니? 밀접하겠죠. 그래서 부의 관계가 아니라 플러스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고객과 여러분과 저하고 지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 10시 반에 봤을 때와 지금으로서 10시 반은 아주 아무 생각 없었잖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지. 근데 그때 법률할 때 할만하지 이런 것은. 우리 쌤 여기 중에서 여러분한테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지만 우리 은비 합격하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심쿵해질 것 같아. 왜요? 응? 늦기 시작했잖아. 다른 친구. 그렇지? 준비도 좀 늦잖아. 네. 우리 은비 다음에 누구? 윤희도 좋은데. 나머지 친구들은 뭐 별로 그렇게 합격하면 뭐 당연히 했구나 이런 느낌인데 둘이는 합격하면 우리 또 민영이 그지? 울보 교장 선생님 앞에서 떼쓴 울보.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 알았어. 근데 우리 여러분들 몇 명 성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수가 좀 특별한 것 같아 선생님 입장에서. 그전에도 매년 해보고 있는데 저 친구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고 이 친구는 작년에 펀드할 때 59점으로 떨어져서 울고 오늘 학교가 난리치고 여기까지 다시 쫓아와서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보면 다들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 별로 걱정은 안 할 것 같은데 윤지하고 윤희는 둘이는 은행 보내기는 좀 아깝고 그렇습니다. 은행 가면 고생합니다. 물론 돈은 많이 벌지만 이 아이는 조금 노력해서 다른 쪽 가는 게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고객 만족 피드백에서 I 메시지가 맨날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I 메시지 미술치고 별표칩니다. I 메시지 자, 있잖아요. 피드백에서 I 메시지 I니까 누구니? 나의 중심적인 사고야. 야, 내 탓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를 요하는 거. 나의 감정 생각을 표시하는데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나는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느낀다. 이렇게. 야 이것도 뭐다 이렇게 아니야. 선생님 부정적인 표현 제일 싫어하죠? 특히 지금부터 더 예민해집니다. 선생님도 갈수록 예민도가 높아져요. 지금까지 묻어냈다가 여러분들이 예민도가 언제 제일 높아지냐면 네. 해년마다 그래요. 4월달 가면 거의 신경적입니다. 아주 잠도 못 자죠. 그다음에 올해 더 바쁠 것 같은데 학원 강의 것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상담하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이렇게 할 때는 선생님들 감정을 좀 떨어뜨리고 최대한 평온한 상태에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받고 또 이렇게 자소서를 쓰고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방이 부정적인 의사 표현해버리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폭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폭발해버리면 여러분이 완전히 망쳐버리기 때문에 안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려. 끊고 나서 참지를 못합니다. 선생님 스스로. 그래서 못 하겠니? 그렇죠. 술 먹어. 그래서 선생님 술 의존증이 된 거야. 여러분 선배들 책임이야.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다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제발 부정적인 마인드로 3월달, 4월달 특히 입에 달지도 마세요. 부정적인 언어는 되지도 않아. 부정적인 지금 여러분들만 지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거 알잖아요. 맨날 이번에 아마 설날 그런 거 가족끼리 많이 느꼈을 거예요. 취업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또 아까 이야기했죠. 금융 쪽은 정규직이 거의 90%인데 다른 쪽은 정규직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연봉도 뭐 다른 직종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받는 데를 가는데 부정적인 마인드. 저 이거 쓰면서 저 선생님 이거 될까요? 되니까 쓰잖아.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특히 언제? 4월달. 3월 둘째 주부터 쓸 거야. 3월 둘째 주부터 쓰는데 부정적인 마인드 쓰지 말고 저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 뭐가 부족하나요? 뭘 고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 이거 될까요? 이거 넣을까요? 그런 친구들 치고 처음에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쓰러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밤 2시간, 3시간에 전화해서 선생님 궁금한데요?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세요. 왜 안 일어나? 아니, 실제로 그런 친구들 많아요. 실제로. 아니, 여러분들 답답해 죽을 거잖아. 이게 잠자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 지금 내일 아침까지 써서 내야 되는데 그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돼. 걱정하지 말고 실제로 해. 3시,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거의 그때는 설잠을 자는 거니까 주로 안 받는 경우는 술 먹고 이제 뻗어버리고
그리고 궁금하면 와! 이리. 여기 가까우니까 찾아오라고. 찾아와. 궁금하면 싸들고 와. 그리고 부족한 거. 버스. 가깝잖아. 와서 이리. 와서 얼마나 답답한지 아니 서로 이렇게 말로 한다는 게 표현력이 또 잘 전달이 그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적극성을 좀 띄어서 뭐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I 메시지. U라고 하면 안 돼. U 메시지. 고기 행동 말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넌 안 돼.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한 문제. 네. I 메시지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I 메시지. 적극적이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한테 전할 일은 없으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4번. 고객 불만 고객 응대 요령입니다. 고객은 업무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이해받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요즘 심리 상담사도 있죠? 심리 상담사. 고객은 이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을 때보다 자신이 원하는 업무가 해결되지 않을 때 불만을 표출하겠니? 설명 아닐 때가 더 화나죠? 왜 안 되는지. 2번이 설명이 없을 때, 때보다가 아니라 설명이 없을 때 더 화난다. 왜 안 되는지. 불만 내용이 해결되었음을 알고 알려드리고 확인시켜 감동을 줘. 감동까지네. 그 다음에 사람, 시간, 장소로 처리하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행동을 처리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고객 불만의 심리, 고객은 업무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예비십하고 충분히 들어주고 보상받기 원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 원하고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업무가 해결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것보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을 때 불만을 표출한대요. 고객 불만의 요인 보면 화나는 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무관심, 무시, 냉담, 어린애 취급하는 거, 로봇하가 뭐지? 똑같은 말 그대로 하는 거지. 앵무새처럼. 규정집, 뭐 규정집이 없다고 해. 규정집이 이렇게 돼 있다고. 성질나지? 저 대충 해주면 되는데. 무책임. 내일 아니다고. 이거 필요 있나 이런 것은? 자, 5번 보겠습니다.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질문법. 개방형 질문 고객을 하고 때때로 중요한 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그랬는데요. 개방형 질문은 한정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개방형을 하게 되면 고객이 많은 말을 하죠?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중요한 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밑에 보니까 한정 질문, 개방 질문, 현황 질문, 문제 질문, 연관 질문, 해결 질문 이쪽에서 뭐 신문 한 장 나오니까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고객 반론입니다. 고객 반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고객 반론을 통해 직원 고객 정보와 구매 의사와 구매를 미루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과 보다 신뢰를 동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고객 반론 종류는 근거 있는 반론이 있고 농담조의 반론이 있고 근거 없는 반론이 있고 그러네. 근거 없는 반론은 핑계, 고백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요. 고객 반론을 다룬 방법, 고객이 변론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고객과 논쟁하지 말고 냉정과 열정 사이, 뭐 사랑과 우정 사이냐 이것이 뭐 고객의 반론을 질문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6번에 고객 반론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고객의 반론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논쟁하지 말고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표현한다. 그럼 안 되겠지? 네. 난 기분 나쁜데 너 기분 나빠하면 되겠어? 고객한테? 이럴 때는 하지 말고 참아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감동 창구 접점 서비스 모멘텀 오브 트루스라고 이렇게 있네. 창구에서 여러분 고객 얼굴 마주치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틀린 거 되는데 고객 접점이란 창구 직원의 응대에 따라서 기업 이미지는 물론 고객 서비스가 만족인지 불만인지를 결정짓는다는 의미고요. 바쁜 날 후선 직원이 적극적으로 창구업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 순간 MOT를 느낀다 되겠습니다. 바쁜 날 뒤에 여러분들 은행 가봤니 혹시? 네. 은행은 복잡해. 창구 직원이 있고 그 다음 뒤에가 차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뒤에가 또 있어 이제 방에 하나 안 있어. 이렇게 돼서 은행 구조가. 참고로 여러분들 바빠. 딱 바쁜데 정신 없는데 막 사람 줄 서 있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200명이 줄 서 있는데 지금 엄청 바쁜데 이 사람 뒤에서는 뭐해? 놀고 있으면 성이 나 안 나? 나도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나는 안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은 도와줘. 미쳐버리겠지? 그럼 이 사람 도와주고 있으면 이 사람도 뭐 해야 돼? 또 도와줘. 이러면 도와줘야지. 놀고 있어. 이 사람들이 방문 들고 나와야 될 때는 안 나와. 그래서 도와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대요. 바쁜 날 후선 직원이 적극적으로 창구업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 순간 MOT를 느낀다 이렇게 있고요. 5번에 보면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보이는 데서 MOT를 느끼지만 비대면 접점에서는 MOT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는데요. 비대면 기계하고도 느낀답니다.
좀 특이하긴 해요. 자, 느끼지 못한다를 느낄 수 있다로 바꿔주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ATM기를 사용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만족을 느낀대요. 아, 이거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나. 앞으로 여러분들 갈수록 은행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자면 은행의 창구 직원은 갈수록 없어집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 다 몰라버려 하니까. 기계로 하니까 없어지니까 물론 당장 없어지진 않을 텐데 여러분들 동안에 10년 후에는 유럽에서 영국에서 발표한 거에 하면 없어진 직업에 들어있죠. 20년 뒤에는 은행 창구 직원이 거의 없어지고 이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비대면 참여에 창구를 만들었죠. 약간 뭐만 있어? 컴퓨터가 쫙 있는 거. 그래서 실제 창구 직원이 많이 없어지는 이런 직원 감축 현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왕 직업 선택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있는 직업으로 가면 좋겠지. 자산관리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창구 직원보다는. 자, 2번 보죠. 창구에서 단계별 고객 연결 중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단계. 무엇을 도와드릴까? 원하는 거 뭐냐? 손님 상황? 이거 뭐야? 고객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는 단계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건 한번 읽어주기 바라고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피드백 시 유의할 점과 거리가 먼 것은 피드백. 다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성, 비강요성이 있는데 비가변성. 3번이 답이에요. 가변성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바꿀 수 없는 상태로는 피드백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변성이 틀렸대요. 준비성, 즉시성 이런 것은 내용만 읽으면 되겠고요. 4번 공감적 경청의 5가지 방법에 의한 내용이 틀린 거 되네. 내용을 반복하고 내용을 재정리하고요. 고객의 감정을 파악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는 배제한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뭐니? 표정. 그렇지, 표정. 바이 시그널이라 들어봤죠? 눈도 맞춰보고 무슨 표현하는가. 고개도 끄덕거리는지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배제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타겟 고객 분류 방법을 맞는 거 됐습니다. 고객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 상황, 반응 등에 따라 구분되고 구매 성향, 구매 이것은 뭐냐? 행동 경향별이래요. 행동 경향별. 뭐 질이나 통계는 안 나오겠지? 경제적 요건 혹시 행동 경향별이래요. 6번 문제 같은 시험 자주 나왔습니다. 영어로 많이, 어텐션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영어로 상품 구매 시 10단계 순서 나타내는 거 뭐라고 하냐? 주의, 흥미, 연상, 욕망, 비교, 검토, 확신, 결정 이 순서. 나이라는 순서. 이거 100% 나올 거야. 이런 문제 안 틀려야 되겠지? 네. 지금 풀고 있는 것은 거의 둘 중에 하나 나온다고 보면 돼요. 다 기출문제야. 다 했나? 네. 그 다음에 지로입니다. 전자금융 및 지로공과금 3-11라 쓰고요. 끝났니? 끝났어? 3-10 여기서 이 문제 읽어보면 돼요. 전자금융 끝난 건가? 끝났어? 아니 안 끝났어. 42분. 그래 끝내 그래.